오늘 38강순입니다. 38강에서는 우리 조선사회의 그 두 명의 거상, 마케터 CEO이죠. 여성 최초의 CEO 김만덕, 거상 임상옥. 이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의 삶, 그 성공, 장사의 신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거상 임상옥이나 김만덕에 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가 않은 이유는 그 조선 사회의 그 왕조 중심의 사회를 이루다 보니 그 기록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또는 나중에 이제 소설이나 책으로 나온 거를 가지고 뭐 드라마화 아니면 미디어로 이제 재생산되면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재단을 만들고 또 한 분은 이제 서쪽의 맨 아래 서남지방의 끝 제주도 출신 김만덕, 그리고 서쪽의 맨 한반도의 끝이 바로 의주거든요. 의주만상 우리 거상 임상옥,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만덕과 거상 임상옥. 그 임상옥 앞에는 항상 거상이라는 게 붙여져 있다는 것은 장사의 신 상성. 지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중국의 뭐 우빙지엔이라든가 아니면 후세이엔, 오병감, 우리식 한자로 오병감과 그 호서람, 고와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거상 임상옥도 그렇고 김만덕도 은여 김만덕이라 그러죠. 반수 은여라는 직함을 왕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김만덕과 임상옥은 동시대를 살았던 거죠. 뭐 영조 태어나서 정조, 다음 순조로 이어지는 선배는 누님이 원래 김만덕이 1739년생이고 40년 후에 1779년도에 거상 임상옥이 태어났으니까 같은 시대 동시대 뭐 18세기의 동시대를 함께 19세기까지 19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상당히 그 당시로는 장수했습니다. 73세 뭐 74세 75세 이렇게 이제 장수를 한 걸 보게 되면 장수한 사람들이 특징이 넉넉한 마음과 마음가짐이나 이제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이 보통 장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럼 거상 김만덕과 임상옥의 공통점은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영푸 전쟁, 그러니까 14세기죠. 이제 14세기 때 이제 칼레이 시민들 하는 사람 작가 로댕의 이제 작품집이죠. 이 칼레이 시민들의 그 자기 희생, 그러니까 높은 고위 관직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서 그 마음을 베풀고 이제 목숨을 바쳤다는 그 기록. 뭐 두 분이 삶은 어차피 가진 걸 모두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을 지금의 이제 많이 얘기하는 뭐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죽을 때까지 발휘하고 후손들에게도 이제 그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두 분이 또 갖고 있는 게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고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 이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은 뭐 일본이나 이제 중국의 기업가들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의 조선 사회에 항상 그 신분제도, 차별 많은 조선의 신분제도, 그게 바로 산홍공상이라 그랬죠. 항상 그 양인과 천민, 그 양인 중에 그 양반, 중인, 상인 중에 선비의 계급,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 다음 장인들, 다음 상인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조선 사회에서는 제일 아래 계층으로 봤어요. 물론 그 밑에 이제 천민들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면 이 상에서 나온 말이 상놈이 새끼 뭐 상것들 하는 게 장사치라는 얘기를 비하하는 얘기로 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산업공상이 아니고 뭐다?
상공 농사가 됐죠. 지금의 보다 더 큰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다 기업가들이에요. 기업가들이 따지고 보면 상이다 말이에요. 그 상농 뭐 최근에 이제 쌀값 하락으로 상당히 뭐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인류에 있어서 이 가장 큰 자원 그 쌀 자원 안전 자원 이렇게 보이는 게 쌀이니까 농이라는 건 우리 삶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이제 전문가 집단 다음 사는 이제 선비들 글 쓰고 공부하는 게 보면은 요즘 그 선비들이 형태가 뭐 논문이라든가 뭐 복사라든가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상공농사로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과거에 이런 그 차별 많은 조선의 그 신분 구조를 많이 타파되고 이게 역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차별 속에서도 이 거상 장사를 하는 그런 그 자이언트 리더들이 선한 영향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소설에 나온 거, 드라마에 나온 거 실질적으로 그 최인우의 상도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드라마보다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덕에 대한 조선 최초로 임금님을 아련한 평민 여성. 여기에 그 임금님을 아련하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하지만 조선 최초로 그런 여성 시호로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마케터로서 네트워커로서 그런 역할을 한 김만덕의 위상은 여성 리더십, 전천 리더십, 셀프 리더십, 자기개발자, 주도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김만덕 그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 묘소가 있는 데를 늘 보고 뭐 지금은 김만덕 기념관이 있고 그런 뭐 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화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만덕은 1739년도에 태어나서 1812년 그때 영조 때 태어나서 이제 정조 순조 때 돌아가셨다 보시죠. 그래 정조 때 그 김만덕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온 나라에 이제 귀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어떤 게 선한 영향이고 어떤 게 선행이냐 하는 부분들 이런 LDT 리더십을 통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배울 것들 본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이나 그 리더십의 특질들을 잘 되살려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전천후 리더, 뭐 여성 리더, 여성 CEO, 뭐 여러 가지 뭐 직함도 있었죠. 이게 반수 이녀였으니까 왕이 직접 내린 보직을 지금 말하면 청와대의 보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게 대단한 거냐 하게 되면 우리 김만덕이 사는 제주에는 250년 동안 그걸 출육이라 그러죠. 출국금지, 출육금지. 출국금지는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출육금지는 육지로 나가지 못하는 제주도는 250년 인조 때 제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척박하다고 자꾸 이동을 하니까 뭐 유배지로서 이제 활용되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여성들을 볼모로 잡았어요. 한 3년 모자란 250년간 제주 여성들은 육지로 출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 김만덕은 최초로 그 기간에 육지에 가고 한양에 가서 임금을 아련하고 금강산 관광을 했던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한계와 금기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셀프 리더십 우리 김만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다음 조선 최초의 여성 CEO라는 거죠. 기업을 이끈 거예요. 여성 CEO. 그 사람들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에 봐서 무슨 관기, 기생 이렇게 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광기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족보를 되찾기 위해서 그걸 원상 회복시키는 거를 정정당당하게 관가에서 일러가지고 그 명예 회복을 실질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냈고 이끌어낸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제주에는 그 갑인년, 흉년, 제주말로는 숭년이라고, 숭년, 표준어로는 흉년인데, 그 흉년이 정조 때 한 5년 정도 지속되면서 인구 3분의 1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 이식강에서는 정조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정조가 내세웠던 비전이 가정마다 행복하게, 나라 곳곳마다 행복하게, 국민의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보완 만일 하는데, 제주도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 그 배를 타고 건너오고 하는데, 상소를 올려서 조정까지 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상소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주에게 12척의 배를 통해 가지고 그 쌀로 제주 백성을 구하라고 정조가 그 어명을 내려서 보내는데, 그 중에 절반이 난파되고 파산되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인구가 3분의 1을 감소할 때 이 김만덕이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 백성 1000명을 살려냅니다. 그럼 요즘 수재의원금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수재의원금 나와가지고 한 그 굶어 죽고 완전히 몰살한데 1억 정도를 보상해줘도 실질적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한데 재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집 한 채가 얼마인데. 굶어 죽고 이런 판에. 그러면 1억씩만 작아도 1000명을 살렸다면 지금의 그 시가로 10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쌀을 사서 직접 갖고 와서 자기를 배불리 먹고 산 게 아니고 90%를 제주 백성들을 다 쓰고 10%를 자기가 아는 가족 인척 지인에도 고아로 11살 때 이제 조실부모 해가지고 기생할머니의 수양딸처럼 몸종처럼 들어갔었거든요. 11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양녀처럼 들어갔죠. 그 당시는 그 남존여비가 아주 심한 조선사회에서는 오빠 둘이 있었는데, 오빠들은 그 친척집에 이제 다 이제 양자로 들어가고, 그때 19살 때 그 기생 수업을 받아가지고 광기가 됩니다. 그 광기 생활을 한 3년, 4년 정도 하는데, 그 광기를 하게 되면 그 지금의 말하는 비즈니스 에티켓, 예절, 그리고 예술, 문학, 인문 이런 것들을 다 학습했거든요. 그걸 학습하면서 23살 때 자기가 자기의 삶을, 나는 원래 양반 가문의 후손이고 원래 기생이 아니다라고 그 광기에 오는 그런 사또들, 그런 목사들에게 계속 그거를 항명하고 이야기하고 틈날 때마다 워낙 반듯하고 올곧고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살 때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을 해서 23살 때 그 객주, 그 물산 객주를 차리면서 CEO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때도 비즈니스 수완들을 엄청 발휘해요. 그걸 발휘하면서 그 모은 재산을 제주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한 여성 리더. 그러니까 그때 그 김만덕이 했던 말 중에,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그런 명언을 남기고 선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인문학적으로 허난서론 신사임당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인문 예술을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고아로서 홀를 당신 자수성가한 여성 CEO, 여성 리더 김만덕이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김만덕 기념관이 그 제주항에서 바로 내려서 가게 된 그 옛날엔 건입포구라 했고, 거기가 행정구역상 건입동이에요.
그 제일 먼저 세워진, 과거에는 거기 그 산지천이 있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김만덕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 기념관에 혹시 제주에 가게 되면 그 동문시장하고 바로 걸어서 뭐 5분 3분도 안 거리는 그 동문시장을 보고 그 만덕천이 산지천을 따라 가지고 그 우측에 보게 되면 김만덕 기념관, 조금 더 항쪽으로 가게 되면 김만덕의 객주를 재현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러보시고, 39년도 원래 출시는 지금 구좌예요. 그 행정구역상은 제주시, 과거에는 이제 북제주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구좌 그 월정리, 그 세와리 동복리, 거기에 동복리 출신의 이제 오빠 둘이 있고, 그 당시는 그 외동딸이 아니고 외딸로, 양념딸이라 그러죠. 양념딸로 이제 태어났고,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김응렬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조상들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절충장군은 당시에 보게 되면은 종삼품에 해당되는 김우찬 장군 그 묘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6대 손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에 그 기생 수업을 19살 때 받아서 관기가 되죠. 이제 관기가 돼서 거기에 오는 그 소위 말하는 광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삶을 내서 자신의 이제 호적을 이제 복적시키려고, 그 기생에서 탈해서 그거를 복적시켰고, 양인 신분으로 신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객주라는, 물산 객주가 그냥 주막이 아니고 지금으로 보게 되면 탈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육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거주하고 식당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물품 보관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소위 말하는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했었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당시는 고리대금업이죠. 고리대금업, 뭐 후세엔도 그 호서람도 원래 고리대금업 그 출신 아니에요?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그게 일부 이제 비난하고 지금의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돈 장사를 했다 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으로 보게 되면 금융업이잖아. 금융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든 사람에게 사업 자금도 대줬지만, 그 최초로 할부 거래를 시도한 것도 바로 김만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갖고 싶은 물건 사게 되면 그것을 분할해서 갖게 하는 게 지금 할부 거래잖아요. 그런 앞서가는 트렌드에 앞서가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사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제주도는 그 물류의 문제, 물류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나는 게, 제주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한라산에 사슴이 많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총을 가지고 그 뭔고 하면은 그 탕근 그러는데, 그 갓을 만드는 갓재배, 다음에 이제 사슴의 이제 녹혈 그런 약재로 쓰는 거, 제주산 전복, 미역,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파는 거고, 또 육지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제주에서 파는데, 제주에서 귀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그 장신구들, 이런 장신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물류 비용 해소를 위해서, 제주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제주에 뭐 추자도가 있고 마라도가 있고 가파도가 있고 비양도가 있고 이런 그 섬이 그 소위 말 유인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추자도 넘어서 이제 가까운 게 이제 뭐 완도, 진도, 이제 목포 이렇게 되는 이런 물류를, 어차피 물류 비용이 감안된다면, 그러면은 육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 비용을 높여가지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뭐 만상이라게, 의주만상, 거상임상옥, 뭐 강경만상, 뭐 개경만상, 그런 거대 이제 소위 말하는 포목상들이라든가 거대 물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강경 지금 젓갈이 유명한데 목포로 가지 않고 강경으로 보다 더 멀리 가서 거기서 물류 비용을 얹어가지고 거기서 남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그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김만덕 CEO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CEO였고 사비로 그 제주 인구가 감소할 때 그 흉년이 왔을 때 사비로 제주 인구를 구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조 임금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이제 물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재물적 보상을 할 때 그때 김만덕이 했던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장사꾼이라 물건은 차고 넘쳐납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한양에 가서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한양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어떤지 왜 제주에는 말했지만 250년 동안에 출력 육지로 못 가는 걸 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우리 조선의 최고라는 금강산을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것을 물질적 보상보다는 자기 삶에서 라이프 플래닝적 차원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이런 그 500가지 이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LDT 리더십에서 셀프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버킷리스트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김만덕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여성 리더십이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고 그런 뭐 이제 양성평등 이런 거에서 그 마인드를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워야 했다면 우리 김만덕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자기개발 마인드와 자기경영 마인드와 셀프 리더십, 전천후 리더십, 여성 리더십, 선한 영향력들을 나는 여성 리더들이 많이 학습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직접 알련하고 정조가 상당히 디테일한 개혁 정치의 신화라고 제가 20강에서인가 21강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조가 금강산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금강산의 지형과 날씨와 보기 좋은 때를 다 정리해서 그거를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구경하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 이 정조대왕이 그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 실학자들에게 이러한 그 선행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직접 한 이런 김만덕의 공을 책으로도 쓰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해서 만덕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영의정 최재공 그 영의정 최재공 아니면 그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또 이제 실학자 우리 북학기를 쓴 박제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문집에 누구를 김만덕을 소개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 김만덕 기념관에 가서 한번 보고 그런 지필과 기록을 하게 했던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는 자가 주인공인데 자신의 역사 일성록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은 그 당시 그 난중일기라는 것도 실제 유득공을 시켜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기록들을 그 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편찬하게 하고 뭐 규장각, 멘토링, 코칭 그리고 후진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한 게 이제 정조대왕이죠. 그래서 나이가 그때 58세 만 58세 때 금강산을 이제 유람하게 되는 거죠. 금강산 유람을 하고 73세 1812년에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전부 기부한 그게 바로 우리 고아이면서 여성이면서 여성의 한계를 띄워놓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만백성을 구한 우리 김만덕의 여성 리더십, 전천후 리더십, 셀프 리더십 그리고 이 선한 리더십, 감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김만덕 객주가 지금 가면 있는데 여기에 가게 되면 김만덕 객주가 있는데 뭐 음식점, 뭐 숙박업, 금융업, 그 물류부송 그리고 날씨가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보관업을 하고 그 보관들 했던 것들을 다시 뭐 가공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탈 비즈니스, 토탈 네트워킹 뭐 요즘 성경에 보니까 뭐 통신과 뭐 네트워크 금융이 결합하면 무슨 뭐 땡땡 금융 네트워크 이런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언제? 18세기 때 벌써 200년 이전에 이거를 실제로 실천한 게 바로 지금은 그 물류 배송 창구업을 같이 했던 게 바로 김만덕의 이 객주입니다. 한번 가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료 자료들도 있고, 제가 제주에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특히 여성 리더들에게는 항상 그 김만덕 기념관하고 그 사라봉에 보게 되면 그때 김만덕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도 제주를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볼 수 있는 사라봉 별도봉이 있는 사라봉 밑에 김만덕 기념비가 있고 거기 묘비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로 갈 때는 우리가 박물관에 가야 되면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별도봉 그 우당도서관, 옛날에 대우 그룹 김우중 회장의 호가 우당이거든요. 그 우당도서관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제주의 역사, 흐름, 문화를 보고 다음에 김만덕 뭐 기념비 또 동문시장에서 거치면서 한번 코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조대왕이 기록을 잘한, 그러니까 자서전을 쓴, 실질 세종대왕도 자서전은 안 썼거든요. 세종실록 지리조 기록을 철저하게 잘 기록으로 남기게 해서 그런 게 했지만 그 자서전을 쓴 그 어머니 그 해경궁 그 홍씨 그 한중록 그리고 일성록은 정조대왕이 그 실학자들 자신의 멘티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찬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오픈하고 이런 그 개방을 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남겨놓게 했는데 그 문자 해독률을 70%에 육박하게끔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도 앞장섰고 이 만덕전을 쓰게 했죠. 김만덕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를 넘고 여성의 몸으로 비즈니스 상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엄청난 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제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당시 사회경제 개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정조대왕. 정조대왕은 김만덕의 삶을 널리 알려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신하들에게 김만덕의 정의, 김만덕의 선행, 김만덕의 기록을 집필하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놓으라고 직접 명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 국가 리더가 그거를 없애는, 불리한 걸 없애고 유리한 것만 만드는 조작하는 리더도 있지만은 세상의 일반인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정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이 선조들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조 때 영의정이었던 우리 최재공이 실질적인 그 정조 때 뭐 수원화성이든 여러 가지 사업의 총기획이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항상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전문적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했는데 1720년에서 1799년 그 번암집이라는 데 보게 되면 그 최재공이 번한 집에 만덕의 성은 김시인이 탐나에 사는 양갓집 딸이었다. 양갓집 딸이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남겨놨는데 무슨 기생이라고 그걸 벗어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양갓집 딸이었고 그 절충 장군 김우찬의 6대 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양갓집 딸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지할 곳이 없어서 그때 기생집에 위탁된 거죠. 의탁되어 가지고 기생이 되었지만 나이 20살이 넘어 관가에 하소연하니 기안에서 그 기녀 리스트에서 만덕의 이름을 빼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거 역사적 기록이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탐나에 큰 기근이 들어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리니는 만덕이네라고 했다. 김만덕은 정조대왕이 뜻을 전했을 때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한양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에 들어가 1만 2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임금은 반수인연, 내의원, 은영, 그건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치의의 수간호사죠. 이게 이제 명예직인데, 그때 한양에 와서 한양 사람들이 어떤가를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게끔 지금의 말하면 청와대 출입증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반수 잉여로 삼아서 모든 잉여의 반수에 들었다. 그거 반수란 수라는 건 수장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생서 광기 활동을 하면서 비즈니스, 에티켓, 음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 요양 보호하는 그 헬스케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수잉여로도 만덕의 이름이 한양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선비들 모두 만덕의 얼굴 한번 보려고 도대체 김만덕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이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공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국가 훈장을 줘야 되는 그런가 해가지고 그때 박제가 그 실학자들 다선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만덕을 보러 한양에 가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체제공의 번안집에 나와 있는 거고 다산 정약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집필가 그리고 저희 롤모델이기도 한 그 대표적 저서 이서일표가 다산 정약용과 정조를 LDT 리더십에서 여러분께 이제 같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포. 목민심서는 행정 지방관들, 흠음심서는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사법개혁 관련 거고 경세유포는 경제개혁 이런 관련 그 이표 이서의 경세유포에 기업가 정신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논을 했고 자신의 그 여유당 전서 그 나중에 이런 책들을 전부 묶어놓은 여유당 전서의 기록에 만덕에게는 3가지 기특함과 4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게 뭔가면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다선 정약용이 논문을 그 질적 논문을 가장 많이 썼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그 기특함과 희귀함 그 특성과 특질들에 대한 것들을 만덕의 그것을 뽑아냈다는 겁니다. 기적의 실린 몸이라는 것은 관기 기녀에 일른 실린 몸으로 과부로 수절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직접 대변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양자 양녀 자기 어린 때처럼 고아원처럼 하고 그 양손자를 둘 만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출신을 해서 혹시 과부라고 이제 생각해서 과부로 수절했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 적이 없고 평생 혼자 여성 리더로서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거 그리고 바다 탐나라는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했다는 거 섬에 사는 거 옛날 과거에는요 탐나에서 한라산이라는 기록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한라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초지 말이나 키우는 목장 정도로 과거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탐나섬에서 산을 좋아해서 금강산 1만 2천 봉을 보고 싶다는 것은 뭐를 했다? 책을 보고 글을 보고 학습을 했다는 걸 여기서 그냥 드러내는 거. 이거 3가지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특히 여성으로 당시 신분차별이 여성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상상도 못하는 기특함을 갖고 있다는 거고 또 여자로서 그 동해신분으로 영마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다음 기녀로 중을 시켜 가마를 매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녀로 중을 시켜 가마를 매게 했다고 기녀가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벗어났는데 전반적인 스토리들이 엮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류들이 있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과 선물을 받은 것이 4가지 희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런 정보나 이런 입술을 다 하나하나 듣고 기록할 때 그런 특질들을 연구했던 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 그리고 경서협회 기업가 정서에 이제 거론이 됐었고
이 필체나 이제 북학 사상, 북학 사상이 얼마 전에 했던 그 박규수, 박지원의 이제 제자, 그 손자 박규수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그 적벽대전의 화공법을 그 평양 감사할 때 썼던 그 박규수라는 그것도 시대의 멘토죠. 그 멘토와 이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는 그 실학. 그럼 박제가 뭐 다산 유득공, 정약용, 뭐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시를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던 박제가의 기록. 정유각이라는 거는 지금 서적에서 정유각집해서 정유각 문집을 시리즈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유각 문집에 보게 되면 을묘년에 탐나의 큰 흉년이 돌자, 뭐 가빈 을묘 이때 그 큰 흉년이 들자 여인 만덕은 곡식을 내놓아 백성을 진율하였다.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 여자라는 운명에 한가하여 창명을 건너 서울의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명산을 구경하였으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넉넉하게 멋쟁이로 살다간 사람으로 귀하다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그 박제가 그 필체나 이런 것들이 정조하고 서로 말싸움할 정도로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구사했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약간 지금 현대판으로 이제 많이 정리해 놓은 건데, 뭐 한양을 서울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백성을 이제 진율하고 여성의 삶으로 이거 진짜 멋지지 않는 많은 시들이 나왔다는 거 박제가의 정유각 문집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 이 시대에서 이제 공통점을 만약에 그 거상 임상옥, 이제 다음에 하편에 거상 임상옥과 김만덕의 공통점을 딱 찾는다면 그 연결고리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그 당시 대정년 유배를 제주에 갔었거든요. 그 김정희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제주에 유배 갔을 때 추사 김정희는 그 후대 사람인데, 추사 김정희가 그 자기가 이제 들어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들을 들으면서 양손자 김종주에게 편액을 써줬습니다. 그때 이 편액이 추사 김정희 제주배 때 그 양손자로 삼은 그 양손자 이런 것 때문에 뭐 과부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김종주에게 편액을 썼는데, 편액을 써준 게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쓴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해서 좌에서 우로 가는 거고, 과거에 이런 그 낙관을 찍을 때는 우에서 좌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세연광은이 아니고 은광연세죠.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길이 빛나라는 거. 이 베품과 은혜가, 이 선한 영역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계속 흘러갈 거라는 그 편액을 썼는데, 바로 이 김종주의 그 할머니라고 했죠. 너희 할머니는 내가 유배 오기 전에 들었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섬 전체, 이 탐나 국가에 그 섬 전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크게 베풀었으니 은금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게 이르렀다 해서, 외부에서 조정해 있던 이런 사람들이 뭐 군신으로서 사신으로서, 추사 김정희는 거상 임상옥이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같이 가가지고 그 비단 주머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풀어준, 그걸 써줬고, 저 좌측에 보게 되면 김만덕 그 사라봉 밑에 있는 김만덕의 이제 묘지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 사라봉 그 동쪽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으로 자신의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그 전천후 여성 리더, 여기가 김만덕 기념비고 여기 입구입니다. 제주 그 만덕동산이라고도 만덕기념비라고 김만덕 기념비라고, 이 좌측에 있는 게 김만덕이 6대 선조로 할 수 있는 절충장군 김후찬의 묘가 저렇게 있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여성 리더십, 전천후 리더십,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케터, 그리고 비즈니스의 다각화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김만덕의 그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학습하고 보다 더 깊은 연구와 그리고 이런 평가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 백성을 살린 구원의 여인 김만덕 드라마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만화로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틈틈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선조들, 그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이 사업적 측면, 정치적 행정,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이런 인문, 사회, 예술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함께 학습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